1분 만에 나의 페르소나 스피치 만들기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 세 번째 질문이 있어요. 잠깐 메모를 해보세요. 현재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본다고 생각하세요? 아까 제이는 뭐라고 했냐면 듬직하고 따뜻한 성품이란 말을 자주 듣는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인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그러면 앞으로는 나는 어떻게 보이고 싶으신가요? 사람들에게 적어주세요. 세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이번에 만약 여러분들이 발표를 앞두고 있고 어쩌면 프리젠테이션, 어쩌면 자기소개, 어쩌면 어떠한 작은 스피치라도 발표를 할 일이 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요. 어떤 모습으로 전달되기를 원하시나요? 간단히 메모하시는 겁니다. 간단히. 네. 질문이 이해 안 되신 분은 마이크를 여시고 저에게 질문해 주세요. 시간은 제가 1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초만 드릴까 봐. 간단하게 키워드 중심으로만 써주세요. 글을 다 쓰려고 하지 마시고 스피치는 실행이다. 여러분이 하나라도 해보셔야 가져가십니다. 40초 큐 준비하세요. 지금 들어오신 분들도 화면에 보이시는 질문 참고하셔서 나의 페르소나 스피치 만들기 실습하고 계십니다. 요거 하시면 됩니다. 1분 만에 나의 페르소나 스피치 만들기. 네, 40초 정도가 지났어요. 오케이. 자, 이번에는 어디 보자. 이시성을 가지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나요? 몇 분 안 계시나요? 3분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이시성을 가지신 분 마이크 열어주세요. 이시성을 가지신 분만 마이크 한번 열어주세요. 이시성 딱 걸리셨죠? 저 김씨는 제가 김씨라 한번 해봤고요. 아까. 네, 그리고 이시성을 가지신 분 마이크 여셨나요? 이정환 님이 제 네, 화면은 보이진 않지만 혹시 우리 이정환 님 준비되셨으면 마이크 여시는 거 가능하시면 네, 감사합니다. 이정환 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정환 님 혹시 간단하게도 괜찮아요. 지금은 스피치 테스트하는 시간은 아니에요. 이걸 하나 해가시면 나중에 집에 가셔서 응용하시고 좀 바꾸시면 되거든요. 편안하게 1번부터 1번 현재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큐. 뭐 얌전하게? 얌전하게 보이는 사람이다. 네. 네, 오케이. 두 번째, 앞으로 그럼 나는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보이기를 원하는가? 좀 자신감 있고 음, 뭐 내 이야기를 좀 조리 있게 전달하는 사람이고요. 네, 자신감 있고 내 이야기를 조리 있게 전달하는 이정화로 보이기를 원한다. 네. 오케이. 자, 그럼 만약에 우리 이정화 님이 어떤 스피치, 자기소개 스피치라든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디 앞에서 발표할 일이 생겼어요. 그럼 그것이 어떻게 전달되기를 원하세요? 지금 하신 말씀의 문장을 한 문장으로 딱 정갈하게 만들어 주시겠어요? 그거에 덧붙여 주셔도 되고. 어, 음, 중요한 내용을 음, 정확하게 듣기 좋게 전달하는 사람? 중요한 내용을 정확하고 듣기 좋게. 듣기 좋게는 어떤 걸까요? 내용이 쏙쏙 들어오게? 좋아요. 좋습니다. 좋은 단어 너무 많이 나왔어요. 자, 그 단어를 다 한 문장에 넣어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한 문장으로. 자, 갑니다. 자, 해볼게요. 자, 더듬어도 돼요. 우리 스피치 저 엄청 더듬어요. 더듬는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생각이 정리됐을 때, 말로 뱉었을 때 맺게 된다는 게 제일 중요해요. 가볼게요. 마지막 큐. 저는 제가 말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정확하고 듣기 좋은 언어로 음. 전달되길 바랍니다.
네, 너무 훌륭하십니다. 오. 박수 보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정아님. 아, 좋아요. 감동 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다음에 제 화면에 이상민 님이 보이시는데, 네, 이상민 님 마이크 켜는 거 가능하실까요? 네, 네. 좋습니다. 네, 자, 이상민 님 첫 번째 질문 나갈게요. 현재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인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다른 사람이 되게 센스 있게 말한다고 듣곤 합니다. 오, 센스 있게 말하는 이상민이다라고 보인다고 생각한다. 오케이. 두 번째. 그럼 앞으로 그거랑 플러스해서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람으로 보이기를 원하십니까? 여기는 보이기를 원하십니까요? 네. 밝은 센스미도 좋지만 좀 신뢰와 안정감이 있는 목소리로 들리기를 좀 원합니다. 신뢰와 안정감 있는 목소리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네. 오케이. 네, 오늘 우리 애기 엄마인데 화력이 너무 크네요. 네, 좋아요. 세 번째, 우리 이상민 님이 어떤 면접을, 우리 또 아이 키우시면 또 일을 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네, 지금도 하고 계신가요, 혹시? 네네. 아, 네. 네, 오케이. 그러면 우리 앞으로 혹시 또 다른 기회가 왔을 때 또는 어딘가의 중요한 자리에서 스피치를 할 기회가 왔을 때 다른 사람에게 그 발표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전달되기를 원하시나요? 차분함 속에서 울림이 있고 유머러스한 스피치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자, 차분함 속에서 울림이 있고 유머러스한 스피치를 할 수 있는 스피커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네. 이 페르소나가 정리됐기 때문에 이제 어떤 준비를 할 때 이렇게 상상하시면서 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근접하게 다가가는 페르소나 스피치가 됩니다. 네. 아, 우리 배은숙님 정말 고개도 많이 끄덕여 주시고 정말 공감을 하셔서 끄덕이시는 거 맞죠? 네, 제 눈에 아주 많이 띄고요.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또 이씨 성을 가지신 분이 또 있으신가? 이씨 필요 없고요. 이제 장씨 시켜주세요. 아, 네. 장씨 누구세요? 장씨 레오짱이라고. 아, 레오짱님, 아우, 네, 입이 장씨. 근질근질하신 우리 네. 대표님. 네, 좋습니다. 장씨 출신입니다. 좀 이따가 고개 도리도리 하고 있는 조희란 강사님도 시켜주세요. 네, 조씨. 네. 네. 하여튼 지읒자로 가자고요, 우리. 자, 좋습니다. 저는 현재 네. 작가는 발랄하고 경쾌하게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앞으로는 거기에다가 좀 더 이게 약간 서로 안 맞긴 한데 발랄하면서도 발랄하면서도 듬직해서 신뢰감을 주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습니다. 아, 좋은데요? 네, 그렇죠. 그러면 우리 뭐 강의할 일이 너무 많으시지만 우리 레오짱 대표님께서 강의하실 때 학생들 또는 많은 수강생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전달되기를 원하시나요? 네. 이제 발랄하고 경쾌하고 듬직함을 유지하면서도 네. 앞으로는 조금 더 우리 2차 강의를 통해서 우리 김문영 대표님 2차 강의를 통해서 이 작은 울림통이 작은 목소리가 아니라 공명이 풍부한 목소리로 여유 있게 전달하고 싶습니다. 네, 박수 보내주세요 우리 장 씨에게. 자, 이제 조씨 가지요. 조씨가 누구신가요? 조이란 지금 화면 들어와 있습니다. 네, 조. 희란초. 네, 제 눈에는 어디로 갔나요? 잘 안 보이는. 아, 오케이. 조 성함이? 네, 조희란입니다. 조희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1번 갈까요? 네. 1번. 레오짱, 네, 잠시만요. 네, 레오짱이 하셨던 게 너무 웃겨서 아직 웃음이. 네. 네, 1번 갈게요. 네. 저는 성격이 좋고 착하고 차분하며 유쾌하다라는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앞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제가 현재 갖고 있는 이런 모습 플러스 좀 더 카리스마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좋아요. 네, 그래서 저의 스피치가 다른 분들에게 방금 말씀드린 것과 플러스 좀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나 말이 좀 힘있게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우리 조희란님, 지금 이렇게 페르소나 스피치를 내뱉어 보실 때 마음이 어떠세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내호장님이 재밌으신 거예요? 지금 아니면 페르소나가 재밌으신 거예요? 둘 다 둘 다 재밌습니다. 재밌으니까. 네. 네. 자, 우리 아까 우리 레오장님 대표님 이렇게 음. 페르소나 스피치를 입으로 내뱉으실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기분은 약간 속살을 들킨 것 같아요. 속살 들켜서 뭐 어떠세요? 부끄부끄하죠, 뭐 부끄부끄. 부끄부끄해요? 네. 예. 그 부끄부끄한데 원하는 걸 말했다는 사실 그래서 원하는 걸 말 이런 말을 하실 기회가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일견 시원하기도 하죠. 네.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도 아 저렇게 왜냐하면 이 페르소나 스피치는 자기가 어떻게 되고 싶다고 말함으로 인해서 자기 확신이라는 게 맨 처음 오고 듣는 사람도 그것에 대해서 기대하게 되기 때문에 기대감이 상승되면서 그날의 스피치가 굉장히 절정에 다다르게 돼요. 예, 함께 올라가는 그 텐션이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아까 우리 레오장님 같은 경우는 발랄하면서도 신뢰감 주는 사실은 이게 너무 뭐 안 맞다고 하시지만 너무 맞는 거죠. 저도 사실 굉장히 예, 발랄하지만 예, 제 목소리를 들었을 때 신뢰감을 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왔다 갔다 해야 돼요. 네, 리듬이 있는 스피치가 돼야 돼요. 그래야 지루하지 않고 똑같이 쳐져 있거나 똑같이 발랄하면 네, 이게 굉장히 효과적이지 못하죠. 그래서 리듬감 있는 목소리, 표정, 그리고 텐션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좌지우지 되어져야 되는 게 스피치고 그래서 종합 예술입니다. 스피치는. 예술이에요. 네. 이 예술의 길을 함께 가실 분들 네, 기대가 많이 됩니다. 좋습니다. 우리는 항상 어디에나 스피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가 만약에 어딘가에 갔을 때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난 오늘 어떻게 비춰지고 전달되고 싶다라는 걸 운전하시면서 또는 가기 전에 리허설할 때 한 번이라도 정리해서 말해보세요. 여러분 굉장히 내 안에 그러한 에너지가 충만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자, 퀴즈가 나갑니다. 자, 퀴즈가 나갈 거예요. 네. 자, 지금 잘 듣고 계시나요? 화면을 못 켜신 분들은 채팅방에, 네, 켜신 분들도 채팅방에, 아니면, 채팅방에 남기는 걸 동일하게 하죠. 자존감 스피치, 페르소나 스피치와 자존감 스피치 연관성이 있는 흐름 속에 있는 건데요. 자존감은 과연, 여러분 너무 많이 들으셔서 자존감, 맨날 툭하면 자존감, 결론은 자존감, 기승전 자존감. 네. 우리 자존감이 사실은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자존감, 도대체 성인도 높일 수 있을까? 과연 자존감, 아이도 아닌데 자존감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성인은, 중년은, 30대는, 40대는, 60대는? 과연 자존감 어떻게 기르면 좋을까? 그리고 이것은 스피치랑 무슨 관련이 있을까? 이제 이런 얘기를 잠깐 해볼 거예요. 그러기 전에 퀴즈 나가겠습니다. 자존감이란 땡땡을 여기는 를입니다. 를 바꾸는 자, 화면이 것이다. 채팅방에 답이 나왔나요? 벌써? 아직 안 나죠? 자를 바꾸는 것이다. 인생을 바꾸는 것이다. 을이잖아. 를입니다. 를. 뒤에 조사 를이라는 게 힌트예요. 자존감이란 뭐뭐를 바꾸는 것이다. 자, 오늘의 강의를 잘 네, 힌트입니다. 강의 제목 자체가 태도를 바꾸는 것이다. 이거 읽고 싶다. 아니에요? 네. 잠깐! 정답 나왔습니다. 오아시스님 얼굴 좀 보고 싶어요. 아까부터 좀 장난 아니에요, 지금 오아시스님 센스가. 히트 레이시오가 높아요. 우리 집에 계신 것 같아, 지금. 어디 계신 거예요, 지금 오아시스? 어머머, 너무 멋지세요. 네, 센스. 정답은 언어입니다. 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다 같이. 야, 오아시스님. 네, 좋습니다. 자, 언어를 바꾸면 된다. 자, 특히나 부모가, 특히나 내가 나의 자존감, 아이의 자존감 모두 다 똑같아요. 언어를 바꾸면 자존감을 바꾸는 시작이 시작됩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 가보죠. 농담으로라도 하지 말아야 할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나쁜 말버릇. 뭐가 있을까요?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겠지만 여러분들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이거 비슷한 말 한 적이 있다, 없다, 많다. 누구에게? 나에게.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내가 하죠. 내가 나한테 하죠. 다른 사람이 제 귀에 들리게 하지는
잘 안 나죠. 근데 제가 어딘가에서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부모에게 들었든 누군가에게 남편에게 들었든 와이프에게 들었든 분명히 어딘가에 들었던 것을 내가 나에게 하고 있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 자존감을 떨어뜨리죠. 자존감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성인들은. 그래서 이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나쁜 말버릇이 내 안에 비슷한 거라 또 있는지 농담으로도 지금부터 하지 말아야겠다 결심하시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아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번에도 이럴 줄 알았다. 아,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이런 말 하고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 이 생망 요즘은 조금 덜한데 너무나 10대, 20대들이 많이 쓰는 말, 젊은 분들이 특히나 많이 쓰는 말, 이번 생은 망했어. 이 말을 그냥 농담처럼 너무 많이 해요. 그건 뭐 정말 망했나요? 그렇게 말하는 순간 내 안에 있는 능력치가 확 떨어지죠. 듣는 사람도 에너지가 확 뺏기고, 네, 당연한 거겠죠. 세 번째, 나는 되게 능력이 없어. 이렇게 혼자서 할 줄 아는 게 없냐, 나는. 꼭 누가 도와줘야 돼. 나 혼자 못해요. 이 말을 내가 많이 하고 있진 않은가. 또 네 번째, 네, 다섯 번째가 네 번째 이렇게 됐네요. 네 번째,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어? 나를 좋아하는 사람 없을걸? 이런 말을 혹시 내가 나에게 하고 있진 않은가. 다섯 번째, 저 사람 진짜 잘한다. 저 사람 진짜 말빨 장난 아니다. 진짜. 저거 진짜 타고났다. 타고났어.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은가. 저 사람 진짜 타고났구나. 강의 잘한다. 저 사람 진짜 노래 잘한다. 저 사람 진짜 저거 잘한다. 어쩜 저렇게 주식도 잘해. 어쩜 저렇게 돈도 잘해. 타고났어. 이 말을 자꾸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말은 자신의 자존감을 떨어뜨려서 누군가에게 국한된 능력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말이기 때문에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말이 됩니다. 잠시만요. 화면이 움직였어요. 네. 자, 그렇다면 성인의 자존감 관리의 기본을 한번 읽고 넘어가도 돼요. 여러분들 모르지 않으세요? 네. 어떻게 자존감 관리하고 계신가요? 첫 번째는 나의 자존감 높이려고 하지 말고 관리하라, 유지하라, 떨어뜨리지만은 말아라 라는 말 첫 번째 드렸고요. 두 번째 말씀은 관리를 어떻게 하면 기본이는 되는 건가? 이거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첫 번째, 나는 어떤 사람이지? 난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이지? 뭐 할 때 행복하지? 질문이 충분히 되었다고 느껴질 때까지 매일 한 번씩 자기와의 대화를 글로 쓰고 셀프 녹음을 한다. 두 번째, 이 생망이 아니고 나는 계속 가능성이 많다. 더 의미 있게 빛나는 인생을 살 것이다. 세 번째, 지금부터 나의 삶의 주도권은 내게 있다. 저에게 질문을 보내주신 분 중에 그런 분이 있으셨어요. 남편 때문에 너무 자존감이 떨어진다. 남편이 나에게 하는 말도 너무 상처가 되고 나의 자존감을 떨어뜨린다. 솔직히 그런 사람, 그런 분들 여기도 계실 수도 있고 또 내가 누군가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가족 중에 특히나 있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더 돌아볼 일은 뭐냐면 내 삶의 주도권이 아직 내게 있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주도권을 내게로 가져와야 되는 작업이 더 우선적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도 먼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질문을 계속 자기한테 해야 되는데요. 이거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이걸 좀 개선할 수 있겠지? 라고 내가 나에게 날마다 영리하게 자문자답하는 것, 질문하는 것. 이것이 자존감 관리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마지막은요. 왜 자꾸 4번, 4번이 두 개죠? 5번이 별로 좋아하지 않나 봐요. 마지막은요. 나의 상처는 발판이 된다. 저야말로 좀 대표적인 사람인데요. 정말 저는 자존감 하면 굉장히 낮은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면 상상이 안 가는데? 자존감이 낮다 정도가 아니라 그냥 바닥에서 지하실 정도였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칭찬을 받고 자라보진 본 기억이 없어요. 늘 혼나고 늘 뭘 하면 잘했다는 소리를 듣지 못했고 또 남동생하고 굉장한 이 비교 의식 속에서 제가 컸기 때문에 자존감이 정말로 낮았어요. 제가 가장 부러웠던 거는 부모님과 대화가 되는 사람들. 그래서 근본적인 근자감이라고 하죠. 자존감이 있는 분들을 만나면 그 뭔가 굉장히 따뜻하고
이 사람들은 이유 모를 사랑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질투심이 굉장히 적더라고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특징은 비교를 많이 하고 질투를 많이 하고 경쟁을 많이 하잖아요. 저는 늘 어디 가면 다른 사람과 계속해서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할까 봐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자존감이 낮은 사람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느 날 알게 됐어요. 자, 이 상처들이 저에게 바뀌는, 뭐 지금 제가 간증을 할 수는 없지만 어떤 계기가 있었는데, 먼저는 저에게는 좀 부모로부터 받지 못한 사랑과 무조건적인 어떤 지지는 남편으로부터 결혼 후에 좀 충분히 받게 됐어요. 근데 조건 없이 제가 어떻게, 제가 사실 살림도 잘 못하고 열등감이 이것저것 되게 많은데 남편이 저에게 조금 무조건적인 어떤 사랑과 칭찬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 것은 제가 남편을 그렇게 되기까지 키워낸 시간이 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이 연습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언어를 바꿔줬어요. 그래서 저는 참지 않았거든요. 막 싸운 적도 많았고, 이렇게 말해줬으면 좋겠다고 계속 가르쳤어요. 이렇게 말해줬으면 좋겠어. 다음번에는 이렇게 말해줬으면 좋겠어, 나에게. 그러면 내가 훨씬 자존감이 높아질 거야. 라고 몇 번을 가르쳤더니 다행히 저를 사랑하는 남편이 그거를 흉내내기 시작했고, 흉내내면서 남편이 그 언어를 자기 것으로 만들고, 자기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이 아내인 제가 자존감이 높아지는지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지속적으로 듣기 시작한 게 한 10년,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의 그릇이 좀 많이 채워졌고요. 제가 채워지는 그걸로 안 되더라고요. 남편의 말 갖고는 안 되더라고요. 성인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채워야 됐던 시간이 많이 필요했죠. 그리고 이제 그거 말고 그거의 시간은 좀 기니까 좀 생략하고,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자존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것은, 자존감에 제가 지금 심리 상담가나 뭐 자존감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존감에 대해서 길게 얘기할 건 아니죠. 하지만 마지막으로 스피치랑 연결하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자존감은요, 높고 낮다.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 성인이라면 말하지 말자. 높다고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높으신 분들은 약간 자존감이 높다 보니까 공감력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또 많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약함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도 많아요. 그런데 자존감이 낮았던 분들은 어떤가요? 자존감의 안정감만 찾을 수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그 연약한 사람들, 나처럼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 어딘가에서 소외되어져 있는 사람들, 비교하는 눈빛이 있는 사람들, 또 굉장히 그 다른 사람들 속에서 자기를 소외시키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기가 막히게 발견하거든요. 그럼 그런 사람들을 잘 찾아내서 오지랖을 넓히고 격려해주고 공감해주고 이런 일 너무 많이 하게 돼요. 제가 스피치 강사가 된 것도 어쩌면 그렇게 낮았던 자존감을 이렇게 안정감 있게 가져가는 그 로드맵, 그 여정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아마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높여주는 스피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처음부터 다 자존감이 높았다면 그러지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보여줄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자존감의 안정성이 더 중요하다. 성인에게는 낮다, 높다가 아니라 안정성 있게 자존감을 만들자. 그러려면 첫 번째, 나를 소외시키지 말자. 자기 소외감을 없애라. 말이 너무 많거나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은, 아니면 말을 안 해요. 그리고 속으로 계속 다른 사람을 평가하죠. 이것을 그만두자. 두 번째, 내가 가진 것에 집중한다. 상박감 들어보셨나요? 상박감. 대표님, 상박감 무슨 말인지 아세요? 몰라요. 처음 들어봤는데. 상대적 박탈감이에요. 아, 그래서 뭐 인스타, 그다음에 뭐 SNS, 요즘은 코로나라 더 그런 걸 많이 보기도 하고, 또 그냥 들리는 소식, 카톡의 대문사지만 봐도 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진실이 아닌데 진실로 여겨져서 팩트를 착각하죠. 그래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자꾸 갖게 되니까 내 것에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장점에 집중하고 단점을 확대해서 보려는 습관을 버려라. 그다음에 세 번째, 세월이 하루하루 빠르다고 느껴지시나요, 요즘? 우리 지금 제가 화면에 보이시는 분이 많이들 화면을 꺼주시고 계셔서 속상한데요. 네, 켜주신 분 배은숙님 중에 네. 배은숙님, 네, 배은숙님 혹시 요즘 시간이 잘 간다고 느끼세요? 시간이 잘 안 가는 것 같이 느끼세요? 가요.
네? 잘 가요? 네, 아주 잘 가요. 아주 잘 가요? 네, 벌써 지금 왜? 6월 달, 7월 달이잖아요. 네. 맞아요. 시간이 너무 잘 가죠. 우리 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해요. 우리 백선봉님. 마이크 잠깐 열어주시겠어요? 네, 혹시 요즘 시간이 잘 가신다고 느껴지세요? 저도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가고 있는데, 그렇죠.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요즘 제가 그냥 컴퓨터 배우러 음, 다니고요. 그리고 네, 지금 우리 손녀가 네. 잠깐 집에 와 있어요. 어, 6살 손녀인데, 그래서 네. 뭐 하루가 정말 금방 가요. 네, 아이 보시느라 또 컴퓨터 공부하시느라 네, 하루가 정신없이 가고 있죠. 사실 새로운 자극이 있을 때 어떠한 나에게 새로운 도전이나 시도를 하게 될 때 하루하루 세월이 좀 더 빠르다고 느끼다고 합니다. 근데 맨날 그날이 그날 같고 너무 느리게 가는 것 같다면 지금 어떤 새로운 자극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뇌에는 자극이 필요하잖아요. 제가 이거에 좋은 예를 하나 드려드리고 싶은데 좀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사진 보이시나요? 지금 사진 보이시나요? 네. 네, 지금 이 사진은 코로나 바로 직전까지 제가 40 후반에 떠났던 어학연수 때 사진이에요. 이거 많이 뭐 이렇게 오래된 사진은 아닙니다. 사진이 뽀샵을 많이 해서 그렇지. 네, 네, 코로나 직전에 바로 전주에 돌아왔어요. 저는 안 그랬으면 말레이시아나 필리핀에 갇힐 뻔했었거든요. 거기서 살고 계실 주민이 됐을 뻔했네요. 네. 지금 이 사진은요, 제가 낮아 있었던 자존감을 어떻게 보면 안정감을 찾고, 그 다음에 많은 도전과 시도, 맨 처음엔 독서였고요. 책을 읽다 보니 글을 쓰고 싶어졌었고, 글을 쓰다 보니 그거를 전달하려고 더 스피치 수업이 많이 늘어났었고, 그러다가 뭔가 매너리즘에 빠지고 뭔가 자극이 없는 것 같아서 공부를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어떤 일에 굉장히 상처를 하나 겪은 일이 있었거든요. 제가 어떤 학교에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 그 학교에서 어떠한 이슈로 인해서 어떤 아이를 보호하면서 교사들로 인해에게 좀 오해를 받고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어요. 그때 또 저의 원래 어려운 경험을 겪게 되면 저의 또 낮았던 자존감이 또 올라오잖아요. 그럴 때 이제 안정감이 있으니까 그나마 잘 버티긴 했지만 뭔가 나에게 새로운 도전을 할 시기는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학연수를 길게는 못 가고 3개월을 갔다 왔어요. 3개월을 지금 이 어학연수를 가서 정말 좋았어요. 밥을 안 해도 되고 하루 종일. 기숙사에서 새끼 나오고 20대부터 60대의 모든 사람들의 그 세대를 초월한 친구가 되고 또 이 친구들은 한국 사람들이지만 외국 사람들은 또 제 나이를 몰라요. 외국에 가시면 너무 좋은 거 아시죠? 동양인은 나이를 몰라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40대인지 뭐 30대인지 뭐 그래서 어떤 사람은 눈이 뼈 가지고 막 30대라고 그러고 20대라고 그러고 네. 그런 아주 재밌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냥 전 학생인 거예요. 그냥 학생이었어요. 그 신선했던 경험, 하루 종일 밥하러 가지 않아도 되고 강의하러 가지 않아도 되어서 이 카페 안에 앉아서 수업 끝나고 나면 숙제하고 영어 공부하고 했던 그 놀라웠던 그 하나하나 밀도가 아주 깊었던 근데 하루하루가 정말 꽉 차게 지나간 3개월을 보내고 왔거든요. 그때 만났던 분들을 제가 기록하면서 3줄 일기를 적었던 것을 나름 제가 이제 좀 출판한 독립출판이에요. 너무 쉬우니까요. 책을 하나 냈었는데 이렇게 3줄 일기 책이라고. 그래서 요 왼쪽 사진은 필리핀에서 마무리를 했고 2달은 말레이시아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 왼쪽에 맨 처음에 있는 사진은 오른쪽에 있는 아이는 20대입니다. 저는 40대 후반이고요. 네. 네, 빨리 차이 없다고 얘기해 주세요. 네, 그러면 얘가 지금 없기 때문에 농담입니다. 아무튼 제가 이거 수료하는 사진이에요. 3개월이 지나고 그 안에서 매일 시험을 치고 매일 단어를 외우고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거든요. 와, 그런 집중을 해볼 수 있었다는 게 제가 살았던 시간 중에 가장 젊은 시간을 살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서 저는 더 이 도전을 하고 한국에 돌아오고 나서 사람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 되게 많이 달라졌다. 예전에도 열심히 살았지만 뭔가 되게 더 안정감 있는 그 느낌과 자존감이 높아진 느낌이 든다. 너가 그리고 제가 돌아와서 저를 더 많이 믿게 됐어요. 제가 제 자신을 믿게 되니까 또 다른 어려운 도전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꼭 여행이나 어학연수가 아니더라도 안 해본 도전을 계획해 보세요. 저는 1년에 2번씩
혼 세미나를 떠납니다. 이것도 제가 브런치에 글을 쓴 적이 있었는데 무슨 세미나요? 혼자 아. 가는 세미나. 그래서 그게 뭐예요? 1년의 커리큘럼을 짜는 날인데 1박 2일로 호텔에 가는 거예요. 근데 남편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혼자 가는 거예요. 혼자만 가서요. 1박 2일 또는 2박 3일 조용하고 그렇게 비싸지 않고 뭐 이렇게 저 혼자 있을 수 있는 곳에 가서 책과 노트북만 가지고 가서요. 1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의 비전과 또 목표를 적고 그다음에 책을 읽고 그다음에 그동안 하지 못했던 나에게만 집중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그게 어색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갑자기 다른 사람 만나지 않고 말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지금 제가 10년 넘게 하고 있거든요. 매년 2번씩 1월 또는 7월 이렇게 가요. 어떨 때는 한 번씩 가고요. 그게 조금씩 용기가 생겨서 이렇게 어학연수도 갈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 싶다면 과감히 밥 걱정하지 마시고 남편 걱정하지 마시고 남편만 잘 구스르면 됩니다. 남편만 잘 구스르면 죽지 않아요. 내가 한번 떠나보세요. 그게 어디든 가까운 것도 좋고 어디든 좋아요. 그랬을 때 내가 그 느낀 2박 3일은요. 집에서 보낸 2박 3일과는 밀도가 달라요. 그 양과 질이 너무 다릅니다. 돌아와서 제가 또 반년을 살아낼 때 그 자존감은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꼭 권해드리고 싶어요. 이 스피치는요. 이 자존감을 높이는 여정입니다. 특히나 페르소나로 나를 잘 정리하는 게 꼭 아까 하셨던 그 한 줄만이 아니에요. 나에 대한 과거, 현재, 미래를 글로 정리하고 그 글을 글로 끝나면 안 돼요. 말로까지 하셔야 돼요. 그것도 나 혼자 하시면 별로고요. 단 2명이라도 1명이라도 다른 사람 앞에서 그것을 말로 했을 때 제 것이 됩니다. 그것이 나의 것이 됐을 때 그것이 점점 차오르는 자존감이 되고 자신감이 돼서 그것이 다른 2번째 꿈을 꾸게 하는 또 다른 능력으로 플러스가 됩니다. 저는 엄마들 코칭도 해보고 직장인들도 만나고 학생들도 만나요. 많은 계층의 또 많은 다양한 분들을 만나는데 이러한 글들로 로드맵을 그리고 그것을 기획해서 스피치 설계를 해서 말까지 해보는 일을 합니다. 거기다 플러스 보이스 트레이닝을 하죠. 보이스 트레이닝은 내가 이 내용에 맞는 보이스를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도 하고 울리기도 하고 웃기기도 할 수 있는 그러한 다양한 이제 보이스 스타일까지 만들어가는 거죠. 이 여정을 가지면서 언젠가부터 제가 이제 첫 시간부터 막 사진을 찍거든요. 영상도 찍고 사진도 찍고 녹음해서 보내라 뭐 계속 피드백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진 한 장 찍는 걸 그렇게 어려워하세요. 특히 중년분들 사진 찍는 거 제일 짜증 나시다고 그러시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냥 다 포기하세요. 그냥 찍어라 이러세요. 그리고 녹음도 처음엔 자기 목소리가 너무 듣기 싫은데 이제는 뭐 너무 익숙하게 저에게 보내주시고 나중에 그것이 너무 편해져서 자기 목소리를 피드백해서 바꾸고 영상 촬영해서 또 바꾸고 멋진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면서 2번째 직업과 또는 2번째 그 다음 단계의 승진 또는 플러스 인생을 사는데 엄청난 시너지를 가져가시거든요. 그게 바로 스피치의 여정이고 그게 바로 자존감 스피치의 여정입니다. 자, 자존감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제가 심리상담가는 아니지만 스피치에도 굉장한 영향을 끼쳤었기 때문에 제가 수십 년은 아니에요. 그리고 오래 살지 않았습니다. 네, 십수년 동안 보면서 느꼈던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었고요. 자, 이제 스피치에 대해서 조금 더 중종반부로 가고 있어요.